경기는 끝났습니다. 전광판에는 멕시코 1, 한국 0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에게 멕시코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0분에 떨어진 공, 57분에 그라운드를 떠난 손흥민, 그리고 종료 직전에 막힌 마지막 동점 기회. 이 세 장면은 다음 경기까지 따라올 것입니다. 한국이 남아공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이겨야 하는 상대는 남아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실수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 또다시 손흥민에게만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전술만이 아닙니다. 멕시코전 패배가 선수들의 머릿속에 남긴 상처를 어떻게 지울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남아공전에서 한국이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바로 그 기억입니다. 한국은 멕시코에 0대1로 졌습니다. 압도당해서 무너진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는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실력 차가 너무 컸다면 선수들도 결과를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버텼습니다. 공을 소유했고 멕시코가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기 막판에는 동점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이길 수 없었던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이런 패배는 선수들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다음 경기에서 똑같은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수비수는 평소보다 한 발 늦게 나가게 됩니다. 골키퍼는 잡을 수 있는 공도 펀칭할지 고민합니다. 미드필더는 위험한 전진 패스보다 안전한 횡패스를 선택합니다. 공격수는 한 번의 기회를 놓쳤을 때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조급해집니다. 한 번의 실수가 팀 전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팀 전체를 더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패배 뒤에 찾아오는 첫 번째 위험입니다. 실수를 줄이려다가 축구까지 작아지는 것입니다. 김승규에게 멕시코전의 장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을 잡기 위해 나왔고 동료와 동선이 겹쳤으며 공은 손에서 빠졌습니다. 루이스 로모는 빈 골문 앞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장면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골키퍼에게 이런 실수는 다른 선수의 실수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미드필더가 패스를 잘못하면 수비수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공격수가 슈팅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의 실수는 그대로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카메라가 그 선수의 얼굴을 향합니다. 남아공전에서 김승규가 다시 출전한다면 첫 번째 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선방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평범한 크로스를 안정적으로 잡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패스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장면입니다. 수비수와 크게 소통하며 공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장면입니다. 골키퍼가 마음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이 아니라 첫 번째 안정적인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대표팀이 그 부담을 김승규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비 라인이 더 분명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공중볼 상황에서 누가 처리할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의 크로스를 쉽게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팀이 골키퍼를 보호해야 골키퍼도 다시 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손흥민을 둘러싼 질문입니다. 손흥민은 한국이 0대1로 뒤지고 있던 후반 57분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손흥민이 멕시코전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멕시코는 그의 침투 공간을 닫았고 공을 받는 순간 빠르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골이 필요한 순간에 한국에서 가장 믿고 싶은 선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교체 이후 두 개의 시선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하나는 손흥민이 예전처럼 경기를 바꾸지 못한다는 시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독이 너무 이른 시간에 손흥민을 포기했다는 시선입니다. 이 두 시선 모두 대표팀에 부담이 됩니다. 손흥민은 남아공전에서 자신이 여전히 팀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은 멕시코전 교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다시 손흥민에게 모든 공을 줘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공격 루트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손흥민을 살리겠다는 이유로 모든 공격을 손흥민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흥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한국의 공격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남아공은 멕시코전 영상을 볼 것입니다. 손흥민이 어디에서 공을 받는지, 누가 손흥민에게 패스하는지, 한국이 막혔을 때 어느 방향으로 공을 돌리는지 모두 분석할 것입니다. 한국이 손흥민을 진짜 살리고 싶다면 손흥민에게 더 많은 공을 주는 것보다 손흥민 주변에 더 많은 선택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손흥민이 왼쪽으로 빠지면 중앙에 누군가 침투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두 명의 수비수를 끌고 가면 반대쪽에서 즉시 슈팅이 나와야 합니다. 손흥민이 내려와 공을 받으면 앞에서 공간을 공격할 선수가 필요합니다.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때문에 생긴 공간에서 다른 선수가 골을 넣는다면 남아공은 더 이상 한 명만 막을 수 없습니다. 멕시코전 이후 한국이 증명해야 할 것은 손흥민이 여전히 위대한 선수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증명해야 할 것은 손흥민을 혼자 두지 않는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한국은 현재 승점 3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공과 체코는 승점 1점입니다. 남아공을 이기면 한국은 다른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경기장은 계산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는 앞서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수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전반 10분까지 골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전반 30분이 지나면 관중의 한숨이 커집니다. 후반까지 0대0이면 모든 패스가 급해집니다. 상대 골키퍼가 한번 선방하면 오늘도 골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공포가 생깁니다. 남아공은 이런 한국의 조급함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선택이 없습니다. 한국을 이겨야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수비만 하다 끝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초반부터 모든 선수가 공격에 올라가면 남아공의 역습 공간이 열립니다. 멕시코전 실수 이후 첫 번째 실점을 다시 허용하면 한국의 심리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조심하면 남아공이 시간을 벌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한국은 공격해야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공은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만 판단은 침착해야 합니다. 선수는 전진해야 하지만 수비 균형은 남겨야 합니다. 첫 골을 원해야 하지만 첫 10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공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첫 15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실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비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이 경기의 속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황인범과 백승호가 중원에서 공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강인이 압박을 받을 때 가까운 거리에서 패스를 받아줄 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양쪽 풀백이 동시에 올라가 상대 역습에 노출되는 장면을 줄여야 합니다. 손흥민에게 긴 패스만 보내기보다 짧은 패스로 남아공의 수비 간격을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이 먼저 침착함을 보여주면 남아공이 조급해집니다. 남아공이 앞으로 나오면 그때 손흥민의 공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경기의 심리전은 누가 먼저 골을 넣느냐보다 누가 먼저 조급해지느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남아공은 생각보다 편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체코전에서 먼저 실점하고도 끝까지 버텨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아공은 한국전을 앞두고 중요한 선수들의 출전 정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 핵심 선수가 빠졌다는 이유로 한국이 경기를 쉽게 생각하는 순간 멕시코전과 다른 방식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남아공은 잃을 것이 적습니다. 한국은 잃을 것이 많습니다. 이 심리 차이가 경기 초반 몸싸움과 압박 강도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남아공 선수들은 한 번의 역습에 모든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공을 잃을 때마다 탈락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술보다 감정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상대해야 할 것은 남아공의 속도만이 아닙니다. 관중의 기대입니다. 언론의 질문입니다.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비판입니다. 골키퍼의 실수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손흥민 교체가 옳았는지를 묻는 논쟁입니다. 감독의 선택을 기다리는 수많은 시선입니다. 선수들이 이런 소리를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 두 번째 공을 먼저 잡는 것, 공을 잃었을 때 즉시 압박하는 것,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미루지 않는 것,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것. 큰 경기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거대한 연설이 아닙니다. 작은 플레이를 하나씩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골은 화려한 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반 세트피스에서 나온 헤더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 수비가 걷어낸 공을 황인범이 밀어넣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두 명을 끌어낸 뒤 이강인이 반대쪽에서 마무리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넣느냐가 아닙니다. 첫 골이 한국의 머릿속에서 멕시코전의 기억을 지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먼저 득점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골키퍼는 더 편하게 공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비수는 무리하게 전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드필더는 패스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모든 장면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반대로 선제 실점한다면 멕시코전의 모든 장면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첫 골은 단순한 한 골이 아닙니다. 대표팀 전체의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결정하는 골입니다. 홍명보 감독도 가장 큰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멕시코전 이후 모든 결정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선발 명단에 누가 들어가는지, 김승규를 다시 믿을지, 손흥민을 어느 위치에 둘지, 오현규와 조규성 중 누구를 먼저 사용할지, 교체를 몇 분에 시작할지. 멕시코전에서는 손흥민의 일은 교체가 경기 후 논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남아공전에서는 교체가 늦어도 비판받고 빨라도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이 여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선택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 전에 계획이 더 분명해야 합니다. 0대0일 때의 계획, 한국이 앞설 때의 계획, 한국이 먼저 실점했을 때의 계획, 손흥민이 막혔을 때의 계획, 경고나 부상으로 선수를 바꿔야 할 때의 계획.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경기 중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위기에 있지만 동시에 가장 분명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공을 이기면 됩니다. 체코전에서 보여준 회복력, 멕시코전에서 보여준 수비 경쟁력, 그리고 경기 막판에 보여준 절박함을 한 경기 안에서 처음부터 연결하면 됩니다.
한국이 약해서 멕시코에 진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더 정확한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 차이는 남아공전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만 생각하다가 자신들의 축구를 잃으면 안 됩니다. 자존심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팠다는 것을 인정하고도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자존심은 손흥민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실수한 골키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수비수에게 있습니다. 손흥민이 끌고 간 수비 뒤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있습니다. 교체로 들어가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는 공격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순간에도 서로를 믿는 팀 전체에 있습니다. 남아공전에서 한국은 단순히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닙니다. 멕시코전 이후 생긴 세 가지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팀인가? 손흥민이 막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팀인가? 압박을 받으면 자신들의 축구를 잃는 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멕시코전 패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의 영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공전 첫 휘슬이 울리는 순간 한국은 두 경기를 동시에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는 남아공과의 경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두려움과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경기 모두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아공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승규의 자신감입니까? 손흥민을 활용하는 공격 구조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을 이겨내는 팀 전체의 정신력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